먼저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립이 다 되어 있을 거고, 이제 매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되게 좋은 게, 청에서 다 안내가 와요. 안내가 오고, 거기에 그 관련 파일도 다 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서, 그냥 이제 그 반영된 거, 이제 개정된 거, 바뀐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변경사항 바꾸고 개정해서 내부 결제 받으시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검토 결과 변경사항 없음이라고 내부 결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내부 관리 계획에 중요한 거는 내부 결제 받은 거를 전 직원, 그러니까 학교에 계시는 모든 분들, 교사, 교직원 전부 모든 분들에게 전파. 이제 보통 전파는 저희가 공람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부장님들 참고로 요거 내부 결제 관련해서 관련 기한문은 그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개인정보보호 도움자료랑 정보보안 도움자료라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만들어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얘네가 예시문까지 다 올려줬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면 이게 어쨌든 바뀐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내용을 저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해서 요거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저희가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은 맨 하단에 보면은 빨갛게 다른 것들이랑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면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주로 수정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여기 위탁, 이제 저희 뭐 방과후 업체 매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위탁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이제 담당자, 이제 부장의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부장님들께서도 올해 새롭게 맡으시면은 여기 이제 부장님들 성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쭉쭉쭉 있고 뒤 밑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인데 CCTV는 사실 행정실에서 하게끔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그냥 같이 넣어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변경이 되면은 반영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개정하는 내부 결제를 받고 반영하시면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는 전산 실무사님께 안내를 하시면 돼요. 안내하셔서 그 홈페이지 이제 관리자 거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저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고지사항이랑 구분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 그 이전 거 그냥 지워버리시면 안 되고 이전 것들은 리스트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그 게시판에 이제 차곡차곡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예요. 요거 이제 그 전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는데 그 전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될 시스템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부장교사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그냥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다루는 분들을 여러 명 이렇게 넣을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사실 제가 이제 관련해서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할 때도 저는 이제 수정 내용만 제가 따로 파일로 받아서 제가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실장님만 이렇게 취급자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요 사이트란데, 그래서 책임자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부장님들이 대신 등록을 해주실 수가 없고, 그분들이 직접 인증서 로그인 해가지고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장님이 본인 책임자로 등록하시면은 상위기관에서 승인해줍니다. 상위기관이라 하면 저희한테 상위기관은 일단은 지원청이겠죠? 그래서 지원청이었나? 아무튼, 네. 상위기관에서 승인을 해주고, 총괄관리자인 저 역시도 상위기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제 과학정보부장 총괄관리자인 제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등록하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에서 이제 그 파일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제가 한번 쌓인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학교 이렇게 쭉 있어서 옆에 보유 중, 보유 건수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들을 매해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문이 내려와요. 공문이 내려오고 매년 그거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올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도 9월 15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9월 1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그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 이렇게 표준 목록 9개라고 해가지고
총괄관리자, 행정실장, 취급자, 과학정보부장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딱 저 9개만 등록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냥 저희가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것 중에 뭐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인사기록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은 이제 등록을 해라. 근데 다행히 작년에는 학교는 유예 기간을 줬었거든요. 학교는 24년도부터 등록하세요라고는 했는데 사실 저도 올해 청에서 학교가 어디까지 등록을 하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올해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이 부분도 어차피 제가 시즌이 되면은 같이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접속하셔가지고 각각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담당자 바뀌면은 이제 수정하고 개인정보 항목 뭐 이런 것들 다. 하고서는 이제 보통 저는 일지정비가 끝나면은 그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운받아서 내부 결제 받아서 이렇게 근거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올해는 해당 안 된다고는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고유식별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요거 고유식별 정보 4가지예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근데 이건 2년에 딱 한 번만 실시를 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는 홀수년도가 지금 해당이라서 작년도 2023년도에 요거 했었고요. 올해 2024년에는 그나마 요게 빠져서 조금 나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보다 훨씬 까다롭고 굉장히 피로한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저희 전자 파일 그리고 실제 출력된 파일, 인쇄물들 있죠? 그 중에 이 고유식별 정보, 이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계산해가지고서는 몇 건 보유하고 있는지 보고하세요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뭐 서고에 쌓여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마스킹 처리가 돼도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워낙 피곤하고 같은 파일이 만약에 5개 있으면 그걸 5건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것이 있었는데 일단은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아마 개인정보 동의서 다들 조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작업을 해가지고서는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학교 파일 그대로 가시면 되겠지만 좀 보셔야 될 게 이게 동의를 받는 항목이 있고 고지만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고지를 하는 건데도 그거를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조금 구분을 하면 되는데 요게 작년도 문서 등록대장 보시면은 학기 초에 그 예시 파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보내준 게.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사항은 지금 여기 보시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고지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나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싫다라고 해도 얘는 그냥 무조건인 겁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저희는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이제 동의를 받는 것들은 이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CMS, DLS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3자 제공이라는 게 있고 그 뒤에 처리 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제3자 제공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3자에게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근데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그 당사자죠. 그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서는 획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당사자가 뭐 동의를 받든 말든 상관이 없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법원의 재판 업무 아니면 뭐 감사기관 등의 감사 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이제 제3자 제공이 가능한데 요것도 그냥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그 제3자 제공에 관한 또 그 별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일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제3자 제공이 1년에 있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원래 이렇게 3자 제공을 하면 홈페이지에 그 관련 사실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수사 목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입니다. 위탁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쉽게 하는 저희 쓰는 이알림이 아니면 방과후 학교. 이거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필수 항목 7가지를 포함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또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탁 사항들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보시면은 저희 어디 갔지? 네. 여기 보시면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이제 저희 23년도에 이렇게 뭐 JC대 에듀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민참은 어디다. 졸업 앨범은 어디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뒤에서 연수랑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얘는 여기 따로 앞으로 뺐는데, 저희가 그 개인정보 처리 위탁하는 그 위탁사, 수탁사에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직접적으로 교육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업체한테 관련 연수 사이트를 알려주고 이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증이랑 보안 점검 관련한 증빙 자료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내부 결제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가 되면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받고 보안 확약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위탁 업체랑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보안 확약서를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보화 용역 사업,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저희 유지보수 업체겠죠? 유지보수 업체랑 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그러니까 올해 종료되고 내년에 또 계약 연장할 게 아니라 그냥 올해로 완전히 끝났을 경우에 그 업체에 한해서만 보안 확약서 받습니다. 나머지 위탁 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저희 내피시 지킴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자동으로 뜨는데 요거 업무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지금 이 교원용 PC 쓰고 있는 요 업무망은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고 컴퓨터 교육실, 이제 컴퓨터 슬에 있는 PC는 교육망이라고 해서 걔네는 75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요거는 대부분 전산 실무사님들이 아마 익숙하게 잘 하고 계실 거라서 부장님들도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크게 저희가 2가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권한을 관리를 해야 되고 얘네들에 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보통 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 함은 나이스랑 에듀파인을 주로 의미합니다. 근데 나이스랑 에듀파인은 전자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님들께서 수기로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운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요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얘네는 월 1회 이상 이제 조금 점검해서 1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사설 알림이 같은 거 있죠? 그런 서비스는 제가 이제 따로 그냥 1회, 이게 월 1회 이상 점검인데 저는 그냥 쉽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거 대장 만드셔가지고 그냥 계속 누적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찜찜하다 싶으면은 파일을 일단 매달 만드세요. 매달 만드시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냥 내부 결제 만드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개인정보 파기 이게 좀 모든 학교의 부장님들을 아마 1월, 2월에 좀 많이 괴롭혔을 건데요. 개인정보랑 개인정보 파일이 그 전에 자체 운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예시라 함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알림이 같은 거, 사설 알림이 그런 접속 기록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개인정보 파기로 넘어와서 저희 쉽게 말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제 즉각적으로 파기를 해야 됩니다. 다 그 목적이 다 있을 경우 아니면 보유기간이 경과해 있을 경우라든지 개인정보는 그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IMO 이름이 들어있거나 연락처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 파일 있잖아요. 간단한 것들 그냥 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아동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정보 파일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인트라 시스템에서 등록했던 것들 있잖아요. 표준 9개 목록.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은 사실 파기할 일이 없어요. 개인정보 파일은 사실상 파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것들은 조금 그냥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개인정보 파기는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더 세세하게 하면은 너무 딥해져가지고 네, 이 정도만 괜찮으실까요? 그냥 뭐 파기 이때 되면 그냥 파기를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부장이거나 아니면 교감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감님이 맡으실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제 그냥 저희가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냥 말이 거창하게 정보보안 담당관이긴 한데 그냥 이제 뭔가 저희에게 책임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제 내부 결제를 받아두시면 되는데 요거 내부 결제 관련한 것도 그 정보 보안 도움 자료에 아주 친절하게 예심 기한문까지 다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 제가 요거 관련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것들만 몇 가지 추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망, 학생망, 무성망, 기타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업무망은 저희 PC에 연결되어 있는 거, 교원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망에서는 저희 에듀파인을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망은 컴퓨터실 같은 데서 쓰는 학생들 PC에 연결되어 있는 망, 둘 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망은 저희 이제 최근에 설치했던 와이파이를 의미하고요. 무선망에서도 에듀파이는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 현황 자료 관리라는 게 있는데 학교별로 이제 PC랑 그 PC에 부여되는 IP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전산 실무사님이 다 관리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놓치는 일 없도록 한 번씩 부장님들께서 잘 관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업무망을 통한 무선 랜 이용 금지가 그러니까 저희 교원용 PC 데스크탑에 무선 랜 카드 꽂아가지고서는 쓰는 일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것들은 차단이 되고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망에서 차단이 되는데 이게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교육 활동 때문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서비스 허용 요청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작성해서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에 행정지원과로 공문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운영이에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교육과정에 그냥 같이 넣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자 지정하시고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아마 작년에 공문을 보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 홈페이지 뭐 어떤 링크 들어갔더니 막 이상한 데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다행히 저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웹포스팅 이제 그걸로 관리를 받곤 있어도 그래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작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신문기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늘 조심하시겠지만 가정통신문 같은 데 올라가는 폰트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글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삭제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삭제 요건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셔야 되고 홈페이지 삭제 게시물 기록 대상이라는 또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 컴퓨터 교실도 제가 이거를 저는 22년도 겨울에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3년 이상 5년 이내 계약이에요. 평균적으로 5년 계약을 하고요. 이거를 솔직히 막막하기 때문에 소속 지원청 행정지원과에 희망할 경우 컨설팅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본청에 가셔가지고 민간 참여 컴퓨터 교실 그 운영 현황이 매해 엑셀 파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체, 그러니까 업체의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업체가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쭉 업체 랭크 세워가지고서는 1, 2, 3위 업체한테 연락해서 저희 학교 견적 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견적서를 제가 한 3개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견적서 3개 가지고 제가 필요할 거 넣고 뺄 거 빼가지고서는 운영 계획 수립을 해서 학운이 심의를 받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의견 수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랑 교원들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이제 내보내셔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추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머지 그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학원이 심의까지 통과하면은 정보부장 카톡방은 제가 이따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다 통과가 되면은 이제 공고 내고 평가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계약서 쓰고
이제 물품 들어오면은 그때 검수위원회 구성해서 검수 받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기부 체납 처리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행정실에서 많이 협조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요거는 혹시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올해 민참을 선정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